안녕하세요. 새벽의 축구 전문가 페누입니다. 오늘은 최근 맨유가 좋지 않은 성적과 경기력을 보여주는 상황에서 호날두의 영입이 꼭 필요했느냐, 혹은 호날두의 영입이 맨유에게 오히려 독이 되었다처럼 좀 호날두의 영입에 관한 좀 부정적인 평가들이 같이 많아지고 있는데, 왜 호날두의 영입이 좀 부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느냐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최근 맨유가 굉장히 좋지 않은 성적을 기록하면서 기본적으로 맨유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도 많아지고 호날두의 영입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도 많아지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네빌 같은 경우는 호날두는 전방에서 압박하지 않는다. 그런데 호날두를 산초, 그린우드, 포그바, 브루노 페르난데스와 함께 사용한다. 당연히 수비적인 문제가 이때 발생하게 될 수밖에 없다. 라고 하면서 이 솔샤르 감독의 전술을 비판하기도 하고, 호날두가 오히려 맨유에 와서 플레이할 때 맨유가 조금 더 좀 안일한 플레이를 많이 하고 수비적으로 흔들리는 장면들이 많아졌다. 이렇게 최근 맨유를 평가를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호날두가 좀 부정적인, 좀 많은 비판의 목소리를 받고 있지만 시즌 초반임에도 불구하고 팀을 승리로 이끈 경기가 굉장히 많죠, 실제로. 특히 이제 챔피언스 리그에서 조별리그 2차전이었던 비아레알, 그리고 3차전이었던 아탈란타전에서는 팀이 경기를 지고 비기고 있을 때 호날두가 경기 막판에 득점을 기록하면서 승점 3점을 따오는 경기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호날두가 뛰어난 득점 감각으로 경기의 차이를 만들어줄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는 호날두가 맨유에게 줄 수 있는 분명한 장점이 있고, 호날두 또한 자신이 가진 분명한 강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거는 당연히 호날두가 역대 세계 축구사에서 넘버 1, 2 혹은 3를 다투는 선수이기 때문에 호날두의 능력에 대해서 의문점을 가지는 팬분들은 많이 없으실 것 같고, 다만 호날두가 굉장히 공격적인 선수고 반면에 좀 수비적인 측면에서는 소홀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맨유가 전방 압박을 하는 과정 혹은 수비 라인을 만드는 과정에서 호날두가 수비에 참여하지 않는 것이 맨유의 수비에 좀 불안함을 만들어내고 있다. 이런 비판은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는 지금 상황이 아닐까 합니다. 실제로 솔샤르의 전술을 보면 호날두의 영입이 수비적인 문제를 만들었다, 이 말이 사실은 꽤 설득력 있는 주장이 아닐까 합니다. 최근 맨유의 경기들을 보면 사실 이 카바니가 시즌 초반 부상을 당한 것이 굉장히 수비적인 측면에서는 좋지 않은 상황이었거든요. 왜냐하면 이 카바니가 지난 시즌에도 그렇고 카바니 자체도 굉장히 전방에서 많이 뛰어주면서 전방 압박에 적극적으로 가담해주는 선수인데, 카바니가 이번 시즌 부상으로 경기에 나오지 못하는 이제 경기가 많아졌고, 또 컨디션이 좀 그렇게 좋지 않으면서 사실은 벤치에 머무르는 시간이 많아졌죠. 그러면서 솔샤르 감독은 카바니를 좀 벤치에 두고 호날두를 원톱으로 기용을 하는 경기가 이번 시즌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솔샤르 감독이 수비적으로 굉장히 많은 가담을 해줄 수 있는 카바니를 빼고 호날두를 원톱으로 기용하면서 좌우 측면에는 산초나 그린우드, 레시포드, 그리고 이제 여기에 더해서는 포그바까지 기용을 하고 중앙에는 브루노 페르난데스를 기용하다 보니까 전방에서 압박할 수 있는 자원이 굉장히 부족하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사실 브루노 페르난데스는 굉장히 전방에서 압박을 열심히 해주는 선수지만 산초, 그린우드, 레시포드, 포그바 같은 선수들은 분명히 수비적인 문제가 있는 선수들이거든요. 공격력은 분명히 출중하지만, 그런데 여기에 더해서 호날두까지 있다 보니까 맨유가 당연히 전방 압박에 좀 약점을 보일 수밖에 없는 선수 구성이다, 이런 비판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맨시티와 맨유의 압박하는 기록들을 살펴보면 굉장히 맨유가 전방 압박에 소홀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현재까지 압박 순위를 살펴보면 압박을 가장 많이 하지 않은 팀이 맨유고요. 그리고 바로 그 위에 두 번째로 압박이 가장 적었던 팀이 맨시티입니다. 그래서 이 맨시티와 맨유는 사실 볼을 가진 시간이 많기 때문에 압박을 시도하는 횟수 자체가 줄어들 수밖에 없죠. 그래서 맨시티는 점유율이 현재까지 프리미어리그에서 1위고요. 맨유는 현재까지 프리미어리그에서 점유율이 4위인데, 여기서 전방 압박만 따로 떼어놓고 보면 맨시티는 오히려 프리미어리그 내에서 네 번째로 전방 압박이 많은 팀이란 거죠. 그런데 반면에 맨유는 전체적인 압박 순위도 적고 전방 압박도 적은 팀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맨유가 전방에서 압박하는 빈도가 확실하게 부족한 팀이기 때문에 현재 맨유의 수비 지표를 보면 최소 실점 순위가 16위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좀 뒤집어서 생각하면 맨유가 현재 프리미어리그에서 5번째로 실점이 많은 팀이고요. 그리고 클린시트는 단 한 경기밖에 기록하지 못했고 유효슈팅을 허용한 횟수가 14위.
그러니까 프리미어리그 내에서 7번째로 가장 많은 유효 슈팅을 허용한 팀이고 태클 횟수가 가장 적은 팀, 슈팅으로 이어진 실수가 가장 많은 팀입니다. 이제 그만큼 맨유의 수비 지표가 굉장히 좋지 않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고, 맨유가 볼을 소유하는 시간이 많기 때문에 굉장히 공격적으로 경기를 펼치지만 볼을 빼앗겼을 때 수비적으로 무너지는 상황들이 너무나 많이 나온다. 그것이 이제 맨유가 수비적인 지표가 낮은 것 중에 가장 핵심적인 원인이 된다. 이러한 평가들이 국내외 이제 축구 전문가들의 이제 칼럼에서 굉장히 많이 지적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네빌이 맨유의 수비 밸런스가 좀 불안하다 라는 멘트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네빌이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호날두는 10년, 15년 전에도 압박을 그렇게 적극적으로 하는 선수가 아니었다. 그런데 현재도 당연히 압박을 그렇다면 많이 하는 선수는 아닐 것이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솔샤르 감독이 어떻게 호날두를 중심으로 주변에 있는 선수들을 구성하느냐에 달려있다 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2008년에 챔피언스 리그에서 바르셀로나를 상대했던 경기를 보면 호날두를 최전방에 놓고 박지성, 루니, 테베스가 좌우 측면에서 굉장히 많은 압박을 해줬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수비적으로 좋은 밸런스를 가져갈 수 있었고, 호날두가 전방에서 압박이 적은 선수라고 해도 주변에서 압박을 잘 해주기 때문에 호날두의 공격력을 살리면서 호날두의 부족한 수비력을 가려줄 수 있었다. 이런 멘트를 네빌이 했었는데, 이 이야기를 하면서 맨유가 현재 수비 밸런스가 부족한 이유는 결국에는 호날두를 도와줄 수 있는, 호날두를 수비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 공격수들이 사실은 부족하다. 호날두처럼 공격력은 굉장히 출중한데 수비력은 부족한 선수들로만 지금 현재 맨유의 공격진이 구성되어 있다. 이런 코멘트를 했습니다. 게리 네빌의 이런 코멘트는 결국에는 호날두처럼 공격적인 선수들, 그러나 공격에 좀 집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수비적으로는 소홀할 수밖에 없는 선수들, 이런 선수들에게 좀 공격적인 포커스를 맞춰주려면 결국에는 주변에 있는 선수들이 수비적으로 좀 더 띄워주면서 호날두의 공격력을 살려줄 수 있어야 한다. 이런 뜻이겠죠. 그런데 솔샤르 감독이 현재까지는 공격 자원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여기서 수비 밸런스를 찾지 못하고 있다. 그러면서 전체적인 맨유의 좀 수비적인 문제점들이 사실은 최근에 맥과이어나 린델로프나 루크쇼, 완비사카처럼 수비 라인에 대한 비판들도 많지만 사실 이것이 오로지 수비 라인에 대한 비판으로 이어져야 하는가? 사실은 최전방에서부터 호날두가 압박을 해주지 않고 좌우측면에 있는 산초, 그린우드, 래시포드 같은 선수들이 압박을 해주지 않고 또 중원에서는 포그바가 압박을 해주지 않으면 결국에는 수비 라인 입장에서는 굉장히 수비를 하기 힘들 수밖에 없다. 이런 비판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호날두를 영입했을 때 수비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공격 쪽에서도 사실 솔샤르 감독이 호날두를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아직까지 좀 감을 잡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비판들도 존재합니다. 호날두의 가장 큰 강점은 아무래도 공간으로 침투에 들어가고 페널티 에어리어 안에서 득점을 만들어내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호날두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호날두가 침투에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줄 수 있는 공격수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득점력을 살려줄 수 있는 그런 플레이들이 필요한데, 그런데 맨유의 공격진을 살펴보면 산초, 브루노 페르난데스, 그린우드, 래시포드, 포그바 모두 경기장을 많이 활발하게 뛰어다니면서 공간을 만들어주는 유형의 선수들은 또 아니죠. 여기에 대해서 이제 카바니가 공간을 만들어주는 플레이를 잘하는 선수인데, 카바니가 이번 시즌 부상으로 나오지 못하면서 이제 호날두가 굉장히 좀 고립되는 장면들도 많고 호날두가 자신이 원하는 플레이들을 가져가지 못하는 장면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호날두와 산초의 불협화음이 굉장히 심한데, 이 산초의 특징을 보면 산초는 볼을 소유하는 상태에서 연계 플레이의 강점인 선수죠. 그렇기 때문에 산초의 옆에는 굉장히 볼을 잘 다루는 선수들이 많아야 하고, 이 산초의 플레이 자체가 잘게 좀 패스를 주고받으면서 나아가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맨유 같은 경우도 산초의 좀 장점을 살려줄 수 있으려면 볼을 소유하는 시간이 많고 이제 공격진에서도 좀 볼을 소유하는 선수들이 많아야 좀 산초의 이 장점들을 살려줄 수가 있는데, 호날두는 연계 플레이도 당연히 호날두가 가능하지만 호날두의 가장 큰 강점은 페널티 에어리어 근처에서 침투에 들어가는 움직임이죠. 그렇기 때문에 산초와 호날두가 같이 나왔을 때의 움직임을 보면 호날두는 페널티 에어리어 주변에서 계속해서 침투를 해 들어가려는 움직임을 보여주고, 반면에 산초는 패스를 주고받으려는 움직임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호날두는 페널티 에어리어 안으로 막 침투해 들어가고 있고, 산초는 볼을 잡았을 때 패스를 주고받으려는 움직임을 가져가고 있고, 하다 보니까 호날두와 산초의 플레이가 굉장히 어울리지 않는
이 어우러지지 않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호날두가 특히나 원톱으로 나왔을 때는 호날두가 최전방에서 고립되다 보니까 제로톱처럼 좀 많이 움직여주면서 오히려 호날두가 공간을 만들어주는 플레이들을 가져갈 때도 있는데, 이때 사실은 침투에 들어가는 플레이가 필요하죠. 호날두가 수비수를 끌고 나왔을 때 누군가는 침투에 들어가줘야 되는데, 산초는 또 침투에 들어가는 유형의 선수가 아니라는 거. 이게 또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호날두와 산초가 함께 나왔을 때는 굉장히 어우러지지 못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고, 오히려 산초 대신 레시포드가 나왔을 때 호날두가 수비수를 끌고 움직이면 이때 레시포드가 침투하는 이런 공격 패턴들이 최근 맨유의 가장 주된 공격 패턴으로 사용이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산초가 벤치로 내려가고 레시포드가 왼쪽 측면 공격수 자리에서 주전으로 나오고 있는데, 산초도 굉장히 많은 이적료를 지출하고 데려온 선수인데 이 산초를 또 이 벤치에 두기에는 너무 아까운 자원이기 때문에 결국엔 이 맨유가 산초와 호날두 이 두 선수를 함께 영입했을 때는 산초와 호날두를 함께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연구를 한 이후에 영입을 하던가, 아니면 산초와 호날두를 영입을 한 이후에 산초와 호날두를 함께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빠르게 찾아나가는 것이 굉장히 필요했었는데, 현재 맨유의 전술에서는 이 솔샤르 감독이 호날두와 산초 두 선수를 모두 활용하는 방법을 찾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공격 쪽에서는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최근 호날두가 경기 내에서 굉장히 영향력이 없는 경기들이 많고, 그러다가 호날두가 경기 막판이나 중간중간 득점을 만들어내긴 하지만 호날두가 득점 이외에는 굉장히 경기력에 좋은 영향력을 주고 있지는 않다. 이런 느낌들을 받을 때가 굉장히 많죠. 그래서 좀 정리를 해보면 현재까지 호날두의 영입은 호날두가 비아레알전이나 아탈란타전처럼 굉장히 좋은 득점력을 보여주면서 승점 3점을 가져온 경기들도 있지만, 팀 전체적인 전술 그리고 시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호날두의 영입이 좀 팀의 경기력 자체 그리고 성적 자체도 지금 안 나오고 있으니까 호날두를 영입하기 전보다 현재 지금 맨유의 경기력이나 성적이 그렇게 좋지 않다. 오히려 호날두를 영입하기 전보다 더 좋지 않아졌다. 이러한 평가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게 아닐까 합니다. 이 솔샤르 감독이 어찌됐든 지난 리버풀전 대패 이후에 솔샤르의 입주가 굉장히 불안해진 상황이었는데, 결국에는 이제 최근 나오는 이제 기사들을 보면 맨유가 이제 솔샤르 감독에게 조금 몇 경기 기회를 더 주기로 했다. 이렇게 지금 알려져 있는 상황인데, 솔샤르 감독이 이 위기를 극복해내기 위해서는 이 호날두를 활용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수비적인 문제점들, 그리고 공격 상황에서는 산초나 그린우드, 레시포드, 브루노 페르난데스 이런 기존의 공격 자원들과 호날두가 어떻게 어울릴 수 있게 만들 수 있을 것이냐. 이것이 지금 솔샤르 감독이 이런 전술적인 부분들을 개선해 나가는 것이 솔샤르 감독이 지금 몇 경기 자신에게 주어진 기회를 살릴 수 있는 가장 키포인트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닐까 하고, 솔샤르 감독에게도 호날두의 영입이 사실은 시즌을 시작하기 전에 큰 힘이 되었겠지만 지금 현재까지는 솔샤르 감독의 가장 큰 골칫거리로 남아있다. 그리고 솔샤르 감독이 지금 이 난관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호날두를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호날두의 영입이 맨유에게 좀 독이 되었나? 이런 주제를 가지고 좀 이야기를 해봤고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 오늘도 영상 재미있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